안녕하십니까,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222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장화시는 고양이입니다. 장화시는 고양이 푸스 인 부츠 1990년 작품이고요. 네, 글은 샤를베로. 샤를베로라고 하면은 프랑스에서 민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재화한 분이 샤를베로입니다. 독일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재화한 분이 그림이라면 프랑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재화한 분은 샤를베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림이 프레드 마르셀리노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야기는 옛 이야기 그림책입니다. 샤를베로 이야기나 그림의 이야기나 모두 옛 이야기 그림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이 흐릿하게, 사진에 보면은 흐릿한 기법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렷하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사실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부엌에 아니면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감성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 그 그림의 표현 기법이 뚜렷하지 않고 흐릿해서요. 정말 옛 이야기 같다. 그 다음에 감성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칼대꽃 안어상을 수상했는 작품입니다. 내용입니다. 옛날에 아들 셋을 가진 방앗간 주인이 죽으면서 방앗간과 당나귀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남겼어요. 첫째는 방앗간을 가져갔고 둘째는 당나귀를 가져갔어요. 셋째는 아무 쓸모없는 고양이를 갖기로 하였죠. 자, 그래서 고양이를 갖게 된 셋째는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됐죠. 고양이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친구들은 고양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고양이는 쥐 잡아먹어요. 쥐를 없애주죠. 그 다음에요. 요즘은 이제 동영상에 보니까 꾹꾹이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꾹꾹 눌러준다, 꾹꾹이 해요. 뭐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러면 친구들이 고양이하고 할 수 있는 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고양이는 계속 잠만 자기 때문에 나랑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우리 이 그림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요? 장하시는 고양이, 이게 보통 앞 표지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앞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뒷표지는 뒷문과 같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림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쪽 펼친면으로 앞표지 뒷표지라는 느낌 없이 이렇게 펼쳐진 그림입니다. 아주 영롱한 보석 같은 눈을 가진 고양이입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근데 고양이가 옷을 입었어요. 사람의 옷을 입고, 이게 여기에 있는 레이스가 옛날에 프랑스 같으면 이렇게 귀족 남자들이 이렇게 레이스 있는 이런 카라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머리도 그렇고 머리에 모자도 그렇고 이 옷도 보면은 이 고양이는 좀 귀족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귀족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 책을 한번 봅니다. 앞면지고요. 면지는 약표제지입니다. 약표제지는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속표지입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넙죽이 엎드려 갖고 있어서 여기 쥐들이 있는데 이 쥐들을 바라보고 있죠. 이 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지금 방앗간입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아가 찧어지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풍부, 그러니까 다른 풍습의, 다른 문화의 방앗간이죠. 어떻게 이게 방앗간이지? 이렇게 보이죠. 아들이 셋 있는 방앗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은 방앗간과 당나귀 한 마리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할지 몰랐지만 변호사를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유산 분배 문제를 변호사에게 의뢰했다간 그나마 변호사비로 몽땅 날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고양이하고 가까운 데 앉아있죠. 셋째입니다. 그죠? 방앗간 여기 당나귀 끌고 있는 사람 둘째 같고요. 여기 이게 풍차인데요. 그러지만 풍차 이게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방앗간입니다. 방앗간. 풍차 방앗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가 맞이고 둘째고 그 다음에 셋째는 이렇게 뭐 먹고 사나 이러고 고양이하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넋을 놓고 마침내 맏형이 방앗간을 갖고 둘째가 당나귀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막내의 몫이 되었습니다. 막내는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형들은 방앗간과 당나귀가 있으니까 둘이 힘을 모아 살면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고양이를 잡아먹고 고양이 털로 목다리나 하나 만들고 나면 꼼짝없이 굶어 죽고 말 거야. 고양이는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면서 주인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몰래 엿듣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불쌍한 눈초리로 주인을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가시덤불도 뚫고 다닐 수 있는 장화 한 클레와 자루 하나만 마련해 주세요. 장담하건대 그러면 제가 주인님을 꼭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막내는 도저히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본디 깨가 많아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 동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란 녀석은 앞발을 휘둘러 쥐를 잡기도 하고 밀가루 부대 속에 숨기도 잘하고 때로는 죽은 척 깨를 부리고 있기도 합니다. 막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한번 믿어보지 뭐. 막내는 고양이 푸스가 원하는 대로 장화 한 컬레와 자루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푸스는 멋진 장화를 꿰어 신고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었습니다. 그리고 자루끈을 앞발로 꼭 쥐고 들토끼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는 토끼마을로 떠났습니다. 네, 여기 자루가 있고요. 이게 멋진 장화입니다. 얘가 푸스, 고양이 푸스입니다. 푸스는 자루 속에 밀기울과 반가지 똥풀을 넣어두고 어린 토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 토끼들은 푸스가 쳐놓은 엉성한 덫에 걸려들 터입니다. 푸스가 자루를 쳐놓은 지 얼마 안 되어 겁없는 어린 토끼 한 마리가 자루 속으로 깡충 뛰어들었습니다. 푸스는 재빨리 끈을 꽉 잡아당겨서 토끼를 죽였습니다. 푸스는 의기양양하게 사냥감을 들고 곧장 궁전으로 가서 파수병에게 왕을 뵙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파수병이 푸스를 궁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푸스는 알현실에 도착해서 허리를 깊숙이 숙여서 왕에게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폐하, 소인이 주인되는 카라바스 후작의 명을 받잡고 폐하께 이 들토끼를 바치러 왔사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카라바스 후작에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고 매우 고마워하더라고 전해라. 카라바스 후작이 누구냐고요? 푸스는 주인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푸스는 이번에는 자루를 둘러매고 밀밭으로 나가서 들토끼를 잡을 때처럼 엉성한 덫을 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메추라기 2마리가 자루 속으로 포로로 날아들었습니다. 푸스는 얼른 자루의 끈을 잡아당겨서 한꺼번에 메추라기 2마리를 모두 잡았습니다. 푸스는 이 사냥감도 카라바스 후작의 이름을 대고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왕은 이번에도 메추라기 선물을 기쁘게 받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고양이한테 수고했다는 뜻으로 선물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두세 달 동안 푸스는 그렇게 사냥한 동물을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어느 날 푸스는 왕이 딸을 데리고 강을 따라서 행차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의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입니다. 푸스는 주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주인님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주인님은 강에서 그냥 수영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적당한 장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저에게 맡겨두세요. 무슨 꿍꿍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카라바스 후작은 푸스가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라바스 후작이 푸스가 시킨 대로 강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왕의 마차가 다가왔습니다. 푸스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카라바스 후작님이 물에 빠졌어요! 고양이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왕은 무슨 일인가 하여 마차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왕은 자기한테 사냥감을 바쳤던 고양이를 당장 알아보았습니다. 왕은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서둘러라. 당장 가서 카라바스 후작을 구해라. 호위병들이 후다닥 뛰어와서 물에 빠진 카라바스 후작을 강에서 끌어냈습니다. 그 사이에 푸스는 왕의 마차로 가서 말했습니다. 소인의 주인이 강에서 수영을 하는데 도둑들이 나타나서 주인의 옷을 가지고 달아났지 뭡니까? 제가 야! 이 도둑놈들아! 거기서! 하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야가 빠진 고양이가 바위 뒤에 주인의 옷을 감춘 것입니다. 왕은 의상 담당관에게 지금 가져온 왕의 옷 가운데서 가장 멋지고 좋은 옷을 카라바스 후작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카라바스 후작이 왕의 옷을 입자 왕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훌륭한 옷을 입고 나니 카라바스 후작의 잘생긴 얼굴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공주도 멋진 후작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카라바스 후작은 부드러운 눈길로 조심조심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공주는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후작에게 함께 마차를 타고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푸스는 자기가 세운 계획이 멋지게 성공한 것을 기뻐하면서 왕의 마차를 앞질러 갔습니다. 들판에서 농부들이 건초를 거두어 들이고 있었습니다. 푸스는 농부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폐하가 지나가시면 이 땅이 누구 것이냐고 물으시면 카라바스 후장님 것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해. 만약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토막토막 잘라서 소시지를 만들어주겠다. 왕의 마차가 농부들이 일하고 있는 들판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의 농부들에게 땅 임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농부들은 이미 푸스의 위협을 받았던 터라 겁을 집어먹고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라바스 후장님입니다. 왕은 카라바스 후작에게 말했습니다. 땅이 아주 좋구려. 카라바스 후작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하. 해마다 많은 수확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푸스는 계속해서 왕의 마차를 앞질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밀밭이 나왔습니다. 밀밭에서는 농부들이 가을거지를 하느라 한창 바삐 일하고 있었습니다. 푸스는 밀밭으로 다가가 농부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밀밭이 전부 카라바스 후장님 것이라고 대답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조각조각 잘라서 소시지로 만들어버릴 테다. 얼마 뒤에 왕의 마차가 농부들이 밀을 거두어 들이고 있는 밀밭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은 갈거지를 해서 높다랗게 쌓아놓은 밀을 보고 농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봐라, 이 밀이 모두 누구 것이냐? 농부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예, 폐하, 모두 카라바스 후장님 것입니다. 왕은 이번에도 카라바스 후작의 재산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푸스는 계속해서 왕의 마차보다 먼저 앞으로 뛰어가서 도중에 만난 사람들을 모조리 위협했습니다. 왕은 후작이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인 것을 알고 경탄해 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푸스는 어느 아름다운 성에 도착했습니다. 성의 주인은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여태껏 왕의 마차가 지나오면서 카라바스 후작의 재산이라고 알았던 땅이 실은 모두 이 거인의 것이었으니까요. 푸스는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그 거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미리 알아보고 성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성 근처까지 와서 주인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거인은 한껏 정중하게 푸스를 성 안으로 맞아들이고는 앉으라고 의자를 권했습니다. 푸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동물로도 변신할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자로도 변신할 수 있고 심지어는 코끼리로도 변신할 수 있는 재주가 있다던데요. 거인이 말했습니다. 사실이요. 내가 사자로 변하는 것을 보여드리리다. 예, 이 거인입니다. 이 거인이 말합니다. 거인은 순식간에 사자로 변했습니다. 푸스는 거인이 사자로 변한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재빨리 창문으로 빠져나가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장화를 신고 기아장을 밟는 것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거인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푸스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푸스는 거인에게 사자로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푸스는 한숨 돌리고 나서 놀란 가슴이 진정되자 거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생쥐나 들쥐 같은 작은 동물들로 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건 소문이 지나지 않겠지요. 그렇죠? 거인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오? 잠시 후에 거인은 사라지고 생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며 마루 위를 기어다녔습니다. 여기 있네요. 푸스는 생쥐를 냉큼 붙잡아 통째로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왕이 아름다운 성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왕은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푸스는 성 안에 앉아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왕의 마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얼른 왕을 맞으러 뛰어나갔습니다. 네, 이곳은 카라바스 후작의 성입니다. 폐하, 어서 오십시오. 왕은 깜짝 놀라서 외쳐 물었습니다. 카라바스 후작, 이 성도 후작 것이란 말이요. 정말 후작 것이 맞소. 이 성의 정원과 건물보다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을 듯하오. 성 안을 구경 좀 시켜주시겠소. 카라바스 후작은 젊은 공주가 팔짱을 낄 수 있도록 팔을 내밀었습니다. 모두들 왕을 뒤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 커다란 연회장에는 거인이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려고 차린 잔치상이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인의 친구들은 거인의 초대를 받고 성 밖에 도착했다가 왕의 마차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왕은 후작의 멋진 태도와 많은 재산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처음부터 후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은 잔치상에 마련된 포도주를 몇 잔 마시고 나서니 완전히 마음이 풀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후작, 내 후작한테 기니 할 말이 있소이다. 후작만 좋다면 후작을 내 사위로 맡고 싶은데 어떻소? 후작은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장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오, 양쪽 별진면으로 네, 아주 즐거운 연애 장면이 나오죠. 와, 멋집니다.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이 공간에 장화씨는 고양이가 얘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장화를 벗고 편히 쉬고 있습니다. 푸스는 푸스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나오죠. 여기에 보이죠? 여기요. 푸스는 푸스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끔씩 재미로만 쥐를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배가 고파서 쥐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멋진 챙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스가 주름이 많이 잡히면 많이 잡힐수록 그 다음에 여기에 망토하고 멋진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죠. 푸스가 푸스경 귀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옛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옛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현대에 지금 나오는 패러디 작품에서 재미난 패러디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 그림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